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멘탈의 연금술, 저자는 보도 세펄,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기 스위치처럼 간단하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없다. 도대체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이란 뭔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상을 완전하게 밀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뭔가를 밀어내면 그것과 동일한 힘을 가진 뭔가가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나면 더욱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장면만 불러낼 수 있도록 작동한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모든 행동이 그렇다.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뇌가 갈팡질팡할 수 있다. 집중력을 발휘해 일을 해 나가면서도 자꾸만 뭔가를 염려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업무에 몰두하게 되고, 그만큼 걱정이나 두려움에 붙들릴 시간은 적어진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한 아이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너른 빈터에 서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집의 양쪽에는 각각 커다란 정원이 딸려 있었다. 그런데 두 정원의 모습이 매우 달랐다. 한쪽 정원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그리고 정원서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나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잡초를 뽑으면서 연신욕을 퍼붓고 있었다. 또 다른 정원은 조화롭게 보였다. 사방에 꽃이 피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다. 이 정원의 정원사는 나무에 기대어 즐겁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는 뭔가 일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는 정원사에게 가서 물었다. 아저씨는 저쪽 정원에서 일하는 아저씨보다 무척 한가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을 잘 관리하실 수 있으셨나요? 정원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나도 저 친구처럼 잡초가 보일 때마다 열심히 뽑아냈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단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잡초의 뿌리들은 늘 땅속에 남아 있었고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씨앗들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거든.
결국 잡초는 자꾸만 자라났지. 정원 한쪽 끝까지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다른 쪽에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단다. 아이는 정원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단다.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과 식물들을 찾아낸 거지. 이 식물들은 얼마 후 잡초를 깔끔하게 밀어냈지. 잡초들이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어들었단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아이는 정원사를 따라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갔다. 모두가 즐겁게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정원사가 갑자기 전등을 껐다. 일순간 방 안이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어둠 속에서 정원사의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이 캄캄한 어둠을 잡초처럼 뽑아내는 게 가능할까? 잠시 후 불을 다시 켠 정원사가 평화로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거란다. 어둠을 파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거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낼지, 모든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습을 해보라. 지금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답이다.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는 당신 자신이 뚜렷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모르는 것 투성일 때는 아는 것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라. 나는 이 말에 깊이 감동한다. 이 말을 당신이 평생 마음에 품고 다니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어둠을 빛으로 채우듯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 감사하는 것으로 두려운 걱정을 덮어버릴 수 있다. 이튿날 아침 정원사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난 아이는 이윽고 또 다른 집에 도착했다. 그 집에 딸린 정원 또한 이름 모를 잡풀들로 무성했다. 아이가 잡풀들 사이에서 뭔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 집의 주인이신가요? 남자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단다 꼬마야. 정원에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하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란다. 내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와 독초들로 약을 만든단다. 독성을 지닌 당신의 상황을 토대로 처방전을 만들어 보라. 당신의 상황을 통해 치유와 자극을 받아라. 더 쉬운 상황이 주어지길 소망하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하라. 압박감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당신이 한다. 압박감은 우울증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참된 성공은 그 소수의 몫이다. 신바람 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루한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야 승자가 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렵지 않게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한 걸음을 걸었고 다시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요.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유일한 매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하루, 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정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배낭만을 짊어지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일들의 결과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저녁 때 반드시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다.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었을 뿐이다. 주어진 힘으로 강철 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그것을 봉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가능성이 당신 삶에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습관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못 푸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외국어 공부가 가당키나 한가? 승진, 모난돌이 정맞는 법. 그냥 지금처럼 길고 가늘게 가는 게 좋지. 주식 투자, 웃기고들 있네. 주식시장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보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야. 잃지 않는 게 버는 거야.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자신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리얼리스트라고.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철부지들이 아닌 이성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뒤섞여 공존해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세상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 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강건한 믿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인식을 넘어 현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현실을 바꾸는 데 존재한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청년 장교 시절 상관의 막사의 호출을 받았다. 상관이 말했다. 나폴레옹, 자네는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느긋하고 태연하군. 대체 자네는 무슨 근거로 이 끔찍한 전쟁 상황에서 그처럼 낙천적인 태도를 고집하는가? 나폴레옹이 막사 밖의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장군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관이 말했다. 먹구름이 보이지 뭐가 보이겠나? 나폴레옹이 말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장군님의 차이입니다. 제 눈에는 항상 저를 비춰주는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먹구름도 그 별을 숨기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긍정적 프레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다. 긍정주의자가 되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별을 가지려면 강력한 연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장담하건대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몇 시간만 함께 어울려 보라. 그러고 나면 당신은 분명 나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자극을 계속 얻으면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습관과 강고한 믿음의 체계 습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긍정론자도 비관론자도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긍정과 비관은 후천적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다. 노력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긍정론자의 멘탈이 부정론자의 멘탈보다 변화,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긍정주의자들은 안 될 이유보다 될 이유를 찾는다. 안 될 이유를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 안 될 이유가 적중했다고 치자.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그르쳤다고 해보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예상이 적중했으니 기뻐해야 하는가? 비관론자에게 성공이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주어진 시간을 안정되고 편안하게만 보내지 마라. 어떤 일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올바른 일을 행하고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뭔가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즉시 포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불가능한 일이 뜻밖에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에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매우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3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다. 개구리들은 생크림이 담긴 통 속을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생크림을 잔뜩 먹고 난 개구리들은 통 밖으로 나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통이 생각보다 깊어 빠져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개구리들이 몰려와 통 주변에 빙 둘러앉아 3마리의 개구리를 비웃었다. 3마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개구리 2마리는 통밖 개구리들의 예언대로 포기를 한 채 크림 속에 빠져 숨을 거두었다. 3번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허우적거렸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그러고는 드디어 성공을 거뒀다. 끊임없이 발버둥친 바람에 생크림이 딱딱한 버터로 변했고 이를 딛고 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강연을 할 때 종종 이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러면 청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을 찌푸리며 현실의 삶은 이와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고웃음 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당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눈을 감기 때문이다. 빛과 출구, 해결책을 발견하려면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으면 미처 보지 못한 것들, 무심코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빛이 흘러나온다. 나폴레옹의 별을 기억하는가? 어떤 먹구름도 별이라는 빛나는 존재를 숨기지 못한다.
나는 지치고 힘겨울 때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찾곤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로지 노는 것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에게서 유한과 힘을 얻는다. 어떤 이해타산도 개입되지 않는 저 순진한 몰입과 집중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손익을 따지고 앞뒤를 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데 인생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다. 언젠가 독일 언론의 한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며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다. 보도세포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요? 나는 즉시 답신을 보냈다.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오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이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 사소한 것부터 하라.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새로운 길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 위축된 상태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이나 영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방을 갖는 것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 우리가 늘 원하는 것, 즉 용기가 생긴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라.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오래된 친구라도 만나라. 그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조언과 힌트를 줄 수도 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말고 운전을 해보라. 낯선 공간에 있는 경험이 지금 당신의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굳이 산을 옮기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뭔가를 행하면 충분하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관찰해보라. 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라. 그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의 가벼운 일들이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는 한 고객으로부터 이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결론은 간명했다.
폭도들이 거리를 누비고 주택가를 약탈할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식료품 구하기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몰락에 관한 예언서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들춰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책들이 공포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공포를 앞세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포에 대비하는데 나만 혼자 천하태평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아늑해진다. 누군가 격발 스위치를 조금만 당겨도 총알처럼 튀어나가 공포의 전도사가 되어 거리를 누빈다. 식료품 매장의 진열대가 싹쓸이 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생존 무기들이 담긴 재난 배낭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고 비관론자들의 확성기가 열변을 뿜어낸다. 그러다가 일순간 거리에 출몰하던 공포가 싹 사라진다. 일상이 회복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출근에 일하고 퇴근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공포가 정골할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희망 따위를 믿다니. 당신도 나처럼 실패할 거야.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한다. 타인의 계획에 대한 반응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우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혹여나 그 사람의 자신은 못 이룬 성공을 거둘까 두려워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씁쓸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성공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관한 조언만 해줄 수 있다.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라, 안 된다, 금물이다 등으로 끝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하라,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등으로 끝맺는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직접 제시한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네에게 어떤 충고도 할 권리가 없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그들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빠져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루저들과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을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다. 늘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다. 늘 당신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멘탈의 연금술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